오늘의 의뢰인은 한 의류회사 과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회사의 우대리가 무단 결근 중인데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있어서 사건을 의뢰한다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대리는 말 그대로 미소 천사였습니다. 잘 웃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세상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꿈의 직원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대리가 며칠 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무단 결근 중이랍니다. 아니, 우대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직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죠. 물론 걱정도 됐고요. 자, 인사팀에선 처음 단순 결근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우대리 책상에서 메모 한 장이 발견이 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메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그만 웃고 싶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던 건 아닐까요? 우대리는 왜 회사를 떠난 걸까요? 사건 해결을 의뢰합니다. 네, 우대리가 남긴 메모가 의미심장하군요. 이제 그만 웃고 싶어요. 아니면 혹시 누가 그동안 막 웃어? 안 웃어? 빨리 웃으라고! 막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건 아닐까요? 외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현재 우대리가 연락 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우대리 책상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심리상담센터 예약. 심리상담센터 예약이요? 우대리가요? 네. 우대리의 캘린더에 심리상담센터 예약 일정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센터에 연락해보니 우대리가 예약한 게 맞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에 우대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당일이 혹시 그날인가요? 맞습니다. 우대리가 사라진 바로 그날입니다. 심리상담을 받는 대신 잠적해버린 거죠. 지금 제 내리를 스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겠지만 혹시 우울증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은 국내 우울증 환자의 병원 방문 숫자가 2019년 81만 명에서 2023년 108만 명으로 약 3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통계잖아요. 실제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실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약 22%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숨어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에 가는 나라에서 5명 중에 오직 1명 정도만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우대리도 심리상담센터 예약까지 했지만 결국은 실제 상담을 받으러 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진단도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느낄 정도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단계인 거고요. 흔히들 내가 좀 우울하네 라고 생각하지 이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그러면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격 문제 또는 의지 박약 이런 쪽으로 오해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질병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대리도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를 먼저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금 치료를 꺼리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 실제 우울증은 단순히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 또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뭔가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의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이럴 때 우울증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야라고 그냥 그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단순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트라우마,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SNS, 소셜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울증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까다로운 질병이라는 점, 그리고 분명히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의뢰서만 보면 우대리는 뭐 전혀 뭐 우울증 환자 같지 않았거든요. 뭐 굉장히 밝고 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나 사내에서 별명이 미소천사였다잖아요. 글쎄,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의 함정이자 한편으로는 결정적 단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두 번째 단서.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아, 저는 우대리의 뭐 저 직원들인 줄 알았더니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단체 사진입니다. 네, 회사 워크숍 직원 회식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제가 입수했는데요. 사진 속 우대리는 한결같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소천사라는 별명답게 활짝 웃고 있다. 이게 무슨 단서죠? 우대리가 우울증이 아니었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아, 오. 우울한 분들이 앞에 있고. 그런데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군요. 네, 독일의 우울증 공익 광고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슬프거나 좀 우울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Oh, wow. How you doing? You good? Oh, sorry, thank you. How you doing? God, it's exciting, isn't it? How's the week? You're okay. Yep.
그렇다면 이 단체 사진 속에서도 그 활짝 웃고 있는 우대리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우울증이다. 우대리의 별명이 미소천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바로 그 미소가 우대리의 가면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겉으로는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는 그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못 챌 수밖에 없는데 마치 가면을 쓰고 자기의 감정을 숨긴 듯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항상 웃고 지내기 때문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우울한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뭐 우울한 감정 자체를 못 느낀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심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그런 우울감을 본인이 자꾸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꾸겨 넣다 보면 네, 본인은 사실은 우울감이 있는데 오히려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고 역으로 심지어는 또 지나치게 명랑한 행동을 보여서 우리가 이제 살짝 떠 있는 사람들을 조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네, 조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감을 꽁꽁 숨겨놓다 보니까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 방금 뭐 신체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뭔가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대리의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을 했거든요. 자, 마지막 단서입니다. 약국 영수증. 자, 우리 조수가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가져온 결정적인 마지막 단서, 버려져 있는 영수증. 자, 이 영수증은 종종 사건의 훌륭한 열쇠가 되는 법이죠. 약국 영수증이라면 우대리가 어디가 좀 아팠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약을 무더기로 구매를 했는데요. 진통제, 뭐 소화제, 피로회복제, 수면 유도제까지 있더라고요. 닥터피가 지금 이쯤 되면 사건은 해결됐어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죠. 이 약들이 과연 가면 우울증과 관계가 있나요? 네, 이제 아까 이제 가면 우울증이 있다 보면은 마음의 우울감이 아닌 신체 다른 곳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신체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통, 네, 불면, 수면 장애, 피로감, 그다음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우울증이 있게 되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한두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신체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호소하다 보니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두통 때문에 신경과, 설사 변비가 반복되니까는 내과,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지니까 순환기 내과, 이렇게 여러 진료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문제는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신경성 질환으로 진단되기가 쉽죠. 특히 가면 우울증을 앓는 어르신들 경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우울증 증상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기억력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혹시 치매 아닌가 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치매 증상이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으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는 가성 치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좋아지게 되면 이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억력이 뚝 떨어졌을 때 치매 초기신가? 물론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아닌가에 대한 것도 꼭 확인하셔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면 이 기억력 감퇴도 함께 좋아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면 우울증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단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정신건강의학과 질병들이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진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 스스로 내가 우울증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진 신체적인 증상을 확인해 봤는데 큰 병이 없고 신체 증상에 대한 병명이 뚜렷하지 않다. 또 뭔가 약을 먹어도 증상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가면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면 우울증을 포함한 이런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주 뚜렷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힘들고 또한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정신건강의학과 분야는 왠지 좀 꺼려지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치료 역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가면 우울증의 치료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의 우울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사실 뭐 치료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약물 치료도 수많은 치료 중에 하나일 뿐 우울증이면 무조건 항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 비약물 치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나 보통 우울증이 있으면 불안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우울증 치료제나 불안증 치료제의 경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제가 생물학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약물 치료가 그런 부분을 교정해 준다라는 점에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약물 치료로는 인지 행동 치료와 상담 치료, 뭐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특히 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좀 수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울증 치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신체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이 있게 되면 마음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겠죠. 그럼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
마음의 가라앉음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 논문 결과를 보면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 숨이 차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에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또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도 쬐게 되고 또 몸이 적절하게 기분 좋은 피로감도 있게 되니까 밤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물론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꾸준한 운동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운동하는 우울증 환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우울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조수는 절대 우울증은 안 올 것 같아요. 저 가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면 듣는데 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보 엊그저께도 듣고 있어? 나 가면 우울증인 것 같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엊그저께도 축구하다가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어요. 네, 절대 가면 우울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면 우울증. 제 목이 보이세요? 자, 가면 우울증이 의심되는 우대리도 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좀 시작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 조수는 절대 걱정이 안 됩니다만 우대리는 아직 연락이 안 된답니까? 우대리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메시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 우대리가 돌아왔답니다. 아, 그래요? 우대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 볼 용기가 생겼나 봅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거죠. 그러게 이제 마음이 참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대리 힘내세요. 화이팅! 근데 너무 빨리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루 월차를 내기 위한 우대리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응원을 보내는 건 좋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건네는 힘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닥터피? 맞습니다. 힘내 이런 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응원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지만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분발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힘내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힘내 하면은 내일 힘이 없는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힘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도 네, 그러니까 상대의 우울증을 이게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울증 환자에게는 무언가를 권하고 충고하는 말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우울증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힘들 때마다 힘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의미 없는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한우와 소주 한 잔을 사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소천사 우대리의 무단 결근 사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언제나 밝고 환했던 우대리의 미소는 사실 우울증을 가리는 가면 우울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단결근으로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지만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 보시죠. 그녀가 자신의 진짜 미소를 되찾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